지금 대북 송금 의혹도 이재명 대표 받고 있죠. 이화영 2차 대질서도 모른다. 김성태는 형님 잘 생각해 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죠. 지금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그리고 중간에 이 매개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는 기존 입장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6일에 다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성태 전 이 회장은 현금 1억에 명품 와이셔츠도 내가 형한테 줬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 경기도청 등 20여 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대질신문의 얘기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김성태 이 전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금 1억에 명품 와이셔츠도 줬다. 여기에 대해서 어젯밤 늦게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현금 1억 원의 명품 와이셔츠를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이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이런 입장을 내왔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건데 지금 대질신문, 그래서 검찰도 너무 극과 극으로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대질신문을 시킨 거죠. 대질신문에서 형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에 동아일보입니다. 김성태, 이재명과 최소 5번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에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아까랑 뭐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빨간 줄을 친 이 부분을 좀 같이 볼까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투로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모릅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질신문에서도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요 앞선 대질에서는 막 고성이 나,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랬는데 이번엔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무죄가 나올 것 같아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형 동생 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했던 사람이 네. 대질신문 하니까 모르세라고 하면서 회장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김성태 회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격앙적인 반응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그 대질 못한다라고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 피의자 신문조서에 도장도 안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럼 양자 대질하자라고 해서 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한 상태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형님. 진짜 이거 이렇게 딱 잡아댄다고 해서 이게 무죄 나오겠어요 하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미뤄 짐작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뇌물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의 어떤 그 죄가 인정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그것은 직격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뇌물죄와 직결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법정형이 높은 것이 뇌물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대납이 500만 달러 그리고 북한의 방북 통행료 취지로 해서 300만 불 합해서 거의 약 100억 원 정도가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죄로 갔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가정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는 향후에 10년 이상의 형이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나 네.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방패를 위해서나 딱 잡아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렇지만 네. 이미 지금 그 김성태 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를 검찰에 많이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내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물적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부회장 그 부지사님께서 딱 잡아댄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물적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 신문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물적 증거가 있으면 같이 불러가지고 상반된 진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없죠. 그 물적 증거로 기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부분들도 지금 거의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제 검찰이 보완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도가 된 데 있어서는 김성태 회장이 그 뭐 여러 가지 했던 주장들만 담고 있어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명확한 반박의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뭐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가 맞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대지를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검찰 이화영 소환. 그런데 다음이 중요하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김동연 지사 PC는 왜입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이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갖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동연 현재 지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보다 보니까 좀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데 네. 김동연 지사의 SNS 글을 보니까 이제 저 컴퓨터는 지사 취임 이후에 새로 바뀐 컴퓨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검찰이 새로운 저 김동연 지사의 컴퓨터 PC까지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네.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뭐 수사 과정에 수사기관이 네. 어떤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나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김동연 지사의 PC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검찰이 수사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또 이렇게나 또 많이 얘기를 나눠봤네요.